순서대로 들여보내달라고 했으나 반대 순서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가 잘못 안내해드려가지고요. 배우님들 탓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지음박 시간을 갖기 전에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과 개봉 소감, 간략한 개봉 소감까지 듣고 본격적인 지음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우리들 사이에를 연출한 성지혜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궂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를 보통 감독의 자식같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영화를 준비하고 만드는 동안 이 작품 내에 제가 좀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저를 좀 떠나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작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진 역 맡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비가 어젯밤에 너무 많이 와서 오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또 끝까지 남아서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마음속의 장애 그리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선 역을 맡은 설정환입니다. 저는 장편 영화가 처음인데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설레이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좀 응원이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우입니다. 제 눈가의 다크서클은 한숨을 못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데뷔하는 첫 영화이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과 여러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가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작은 파티드레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어떤 글, 어떤 말, 어떤 얼굴을 스쳐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말을 곰곰하게 떠올리면서 우리들 사이에를 생각하는 밤이었습니다. 제 다크서클은 애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 옆에서 그리고 가족들, 지인들에게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은 멋있는 엔딩 멘트를 해주셨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긴장해 주시고요. 질문 준비되셨으면 바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준비되셨으면 손 드시면 저희 마이크가 진행 영원히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여쭐게요. 감독님, 이 질문은 영화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이런 장애 여성, 휠체어를 장애 여성 이야기를 첫 장편 데뷔작으로 만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길게 대답하려고 하면 아주 길게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건 2021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20년도부터 거의 기획개발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원래도 전장현 활동에 되게 관심이 있고 많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런 재난 상황에서 보통 그렇게 약자들에게 더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처음에는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영화를 쓰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봤지만 대부분 휠체어가 어떤 성장의 도구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휠체어도 타지 않던 사람인데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장애는 재활을 하면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걷게 되면서 끝나거나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휠체어를 타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인식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자기 당사자분들이 자기 삶을 많이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휠체어도 되게 다양하고 장애 유형도 되게 다양하고 그 휠체어가 정말 이분들의 확장된 몸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구루님, 불러라 구루님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학창 시절의 경험을 공유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자기는 초중고 내내 한 번도 화재대피 훈련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제 경험을 공유해 주신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좀 스스로가 부끄럽고 화가 나서 그때부터 한번 이야기를 써보자, 이 장애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우님들 공통적으로 이 작품을 어떤 형식으로든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게 되고 그래서 작품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셨을 텐데요. 시나리오 처음 받고 역할을 제안 받으셨을 때의 그때의 순간 얘기들 시나리오 받고 어떠셨는지 오지 배우님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하고는 저는 오랜 친구 사이이고 감독님이 어떤 역할을 제안하든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 사이의 제작을 2023년도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23년도는 아직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아버지 저 먼저 할까요? 잠깐씩. 이제 풀렸어요. 네, 제가 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서 장례식장에 감독님이 오셔서 친구인 저를 위로해주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오지우를 만나고 싶다, 배우 오지우를 만나고 싶다, 나 이렇게 울 줄 알았어. 그 말이 저에게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게 저를 세상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응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영화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서 지우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제가 그 현장에서 위로를 받았던 만큼의 그 에너지가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TV 드라마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영화라는 어떤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찰나에 출연 제안을 받고 시나리오를 읽어봤죠. 근데 솔직하게 시나리오를 읽고 조금 걱정도 되고 망설여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재 자체가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 있고 또 무거운 소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밝고 긍정적인 방안의 어떤 제시와 그리고 사람 자체의 어떤 성재 감독님 그리고 또 그 밖에 어떤 촬영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배우로서도 맞지만 사람으로서 뭔가 되게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믿고 갈 수 있겠구나. 이거 같이 하면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배우는 게 되게 많겠구나 해서 그때 확신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촬영하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고 또 이런 좋고 따뜻한 작품이 나와서 후회도 안 되고 그래서 출연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시인 배우님도
저도 이제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은진 역할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을 때 이제 강태우 배우라는 장선에서 제 남편으로 나왔던 배우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 누나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소개를 했다라고 해서 아 그래 하고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 그때 한번 읽는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게 되는 몰입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은진을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어렵겠지만 도전이 되겠지만 나는 정말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독님 그리고 또 저는 감독님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빨리 감독님을 만나고 싶었고 읽자마자 감독님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막 저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서 감독님한테도 또 왜 이런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하고 싶어져서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고 감독님도 이제 뭐 회의하고 나서 캐스팅 됐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준비가 되셨으면 마이크 가도록 할까요? 네, 바로 네. 좀 들고 계셔 주실래요? 손을 네, 감사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오지우 배우님의 또 캐릭터에 재밌는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도 저 오지우 배우 그러니까 지우라는 배역이 은진의 상상인지 은진의 자신인지 아무튼 그걸 모르는 상태로 저희도 보게 되는데 대본에도 그렇게 써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읽으시면서 처음에 어느 지점에 이게 은진의 상상이거나 은진의 내면이거나 이거를 눈치를 채셨는지와 그리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부분이랑 그리고 존재할 때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연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신 점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세 질문 중에서 2질문은 제가 답을 하겠고요. 마지막 한 질문은 감독님께 넘기겠습니다.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실존의 지우와 그리고 은진이 상상하는 상상 속의 지우 이 둘의 구분을 어떻게 주고 연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상 속의 지우는 실존의 지우와는 다르다. 그리고 상상 속의 지우는 은진이 바라는 모습일 이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은진의 가장 밝은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캐릭터성을 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의 지우와 그리고 은진이 상상하는 지우의 연기의 어떤 톤을 기술적으로 톤을 좀 달리하자 그리고 어떤 톤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의 톤이나 아니면 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달리하자라고 해서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네, 그런 구분을 주면서 연기를 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건 약간 번외의 얘기인데 상상 속 은진이 상상하는 지우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현장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감독님. 이제 지우의 이름을 원래 본인 배우와 동일하게 한 이유는 사실은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고를 내는 단계에서 이름을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기는 했어요. 배우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로 가져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배우 본인에게. 근데 이제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되게 오래된 친구기도 하고
이제 지우 배우가 어쨌든 영상 연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자리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지우라는 사람이 스크린에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에게 이제 같은 캐릭터의 이름을 주게 됐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마이크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정말 잘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독님께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 진우라는 아이가 나오고 그 엄마의 그 에피소드가 엄마가 온 과정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라는 궁금증을 또 자아내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엄마랑 이제 아이인데 그 공룡과자 제시하는 그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을 넣은 이유가 좀 궁금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은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이 캐릭터를 넣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결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걸 그래도 좀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이렇게 결말을 이렇게 우린 괜찮을 거야 하고 끝낸 열린 결말로 만든 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진우라는 친구를 넣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막 나쁘다, 저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봄에는 항상 공백이 있기 마련이고 그 순간에도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은진이와 호선이가 보면서 아무래도 은진은 호선도 똑같이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공룡 과자 이야기를 하는 아기는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발달의 장애가 조금 있는 친구이고 은진이 이제 아이 태아를 두고 고민을 할 때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한 비장애인 아이로 태어날지 혹은 장애아로 태어날지를 고민을 할 때 그때도 어떻게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그 병원 안에 있는 모습이 또 은진한테는 사실 그 전에 사고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익숙한 모습이기도 할 테고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엔딩의 경우에는 이 질문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엔딩의 경우에는 사실 저도 되게 다친 결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원래 촬영호로 바꾸기 전에는 은진이 수술실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보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촬영호로 넘어가면서 그 장면을 뺐던 이유는 아기를 낳는 장면을 본다고 해서 관객들이 시원한 엔딩이라고 느낄까? 저도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 두 부부가 저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게 조금 더 싫더라고요. 이 내내 우리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쟤네가 저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게 더 안 좋은 결말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아기는 이제 태어난 아기를 낳으러 가는 길에 은진의 어떤 결연한 마음 같은 걸로 이야기를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배우님들은 그 결말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이야기도 나누셨을 것 같고 또 각자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시민 배우님부터 의견. 사실은 원래 이제 그 장면에서 대사가 저희가 후시를 한 건데 원래 이제 시나리오 상에 쓰여져 있었던 거는 네, 이제 이렇게 수술실 들어갈 때 뭐 간호사분이랑 의사 선생님분들이 이름, 성함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환자분 뭐 이름이랑 뭐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정신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 얘기하고 뭐 나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편집하고 다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서 또 마지막까지 은진이 어떤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드러난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열린 결말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왜 뒤에까지 안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엔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너무 납득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아기 낳는 장면을 하게 되면은 그 더미라는 인형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신생아 아기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영화 환경 자체가 너무 좀 아기를 출연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너무 납득이 되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런 거 보는 게 좀 고통스럽거든요. 특히 아기나 아니면 동물들은 의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결말에 대해서 감독님과 이렇게 깊게 얘기 나눠보진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이 영화를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은진이 어떤 장애라는 이 허들과, 그리고 또 호선의 입장에선 은진을 항상 응원하며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남편이지만 은진의 몸도 걱정하면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또 개인의 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어떤 문제가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뭘 하나 가볍게 선택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하건 그 순간마다 매번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데,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면 결과도 나오잖아요. 이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근데 이거에 대한 개개인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을 하건 노력을 하지 않건 그 결과가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독님이 열린 결말을 낸 게 어찌 보면 관객들과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해석을 갖고 이제 저는 영화를 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둘 사이잖아요. 관객님들과 그리고 스크린 영화 안에서 여러 각자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 속에서 답들을 찾아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감독님이 열어두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완벽한 너무 다 다양한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준비되셨으면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래원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영화 너무 좋게 잘 봤습니다. 저 보면서 은진의 임신 사실을 호선이 알게 됐을 때 첫 마디가 뭘까, 그게 드러난 순간을 되게 저도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렸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였었잖아요. 그 대사를 넣은 배경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그 설정한 배우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 대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은진 맡으신 김지은 배우님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호선이 은진의 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기가 생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사실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는 물론 이제 되게 금방 이제 호선이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기가 생기는 거는 두 사람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말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이 은진에게는 도리어 더 가시가 돼서 조금 찔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면 은진은 이 사람은 나를 외부와는 다르게 보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대답이 오는 거니까 그 말에 어떤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소 냉정한 대사기는 하지만 그 대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 전에 그 영화 초반에 나오는 데이트 장면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호선이가 은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뭘까? 누군가한테는 평범한 일상이 은진한테는 정말 매 순간 도전이잖아요. 그 도전을 옆에서 지켜본 호선은 그 도전해가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고 또 존경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 호선도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많은 걸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기도 포기했을 거고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어떤 신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도구와 역할로서의 준우라는 캐릭터를 나오면서 호선이 그런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도 당연히 생각했던 거고 왜냐면 은진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더 고민과 망설임을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나 환자라고 생각하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런 말은 나는 그럴 수가 없는 대로 그냥 강하게 꺾고 싶었던 가족으로서 은진을 걱정하니까 그런 의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당사자만큼은 아니지만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은진만큼 저는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인도 직접적인 장애는 아니지만 살면서 어떤 그런 간접적인 장애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목적에 대한 대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은진 역할로서 말씀드리면은 감독님이랑 얘기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외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호선이만큼한테는 어떤 좀 다른 류의 어떤 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좀 놀라움 그리고 뭐 축하나 이런 거를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호선이 뭐 믿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면 호선이 나를 걱정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너무 호선이도 이해되고 은진이도 이해가 되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인데 은진의 입장에서 그때 연기했을 때는 좀 많이 머리로는 너무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좀 슬펐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화에 많은 것을 담긴 대사였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성재 감독님께 여쭐게요. 사실 사전 자료조사나 장문 같은 리얼리티와 어떻게 보면 영화가 판타지한 부분도 있어서 그건 스포일러긴 하지만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 장면, 지우라는 인물의 설정이 또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 작품이 너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얘기로만 보이는 것도 싫으셨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시나리오 또 연출 이런 단계에서 이런 고민들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이 벅차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쓰기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는 너무 무겁고 힘들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은진이 겪는 그런 모든 임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증상은 사실 비장애인 산모도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나중에는 물론 당연히 자료조사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이 은진이라는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장애 여성이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한 여성으로서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이야기를 썼던 것 같고요. 지우라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만들어진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제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으면 어떤 상상의 친구가 그것을 좀 도와줘서 그 힘든 일을 좀 극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나를 잘 알지만 내가 아닌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우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배우님과 감독님 인사 말씀 멘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그렇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있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관악구에 사는 조재준이라고 합니다.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촬영하시는 현장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담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또는 에피소드 이런 거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독님부터 해보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은 이제 작은 영화고 이렇게 바쁜 현장이고 다들 어떻게 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씬도 많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질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크게 화내시는 분들 없이 스태프분들도 배우분들도 다 그런 상황을 많이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에는 사실 편집이 돼서 안 나온 장면인데 시나리오 상에 원래 이제 은진이랑 지우가 병원을 탈출했을 때 보는 되게 이제 중년의 어머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편집이 돼서 안 나왔는데 그기도 사실은 촬영 감독님의 어머님과 그분의 친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주셔가지고 그 장면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더 신뢰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감독님 보시면은 되게 귀엽잖아요. 귀엽게 생기시고 근데 이제 정말 너무 좋은 분이신데 감독님이 자기를 닮은 스태프들을 꾸릴 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다 꾸렸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연출부들도 그렇고 어쨌든 감독님이 다 이렇게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제작사 대표님도 계신데 어쨌든 다 뭔가 자기랑 비슷한 기질의 성향의 그런 좀 귀엽고 착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 또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좀 이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심적으로 감독님 제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해낼 수 있을까? 하면 감독님이 진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 귀엽고 해맑게 당연하죠?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주셔서 그게 저는 진짜 힘이 됐었거든요. 그런 뭔가 밝은 기운의 에너지가 넘쳤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14회차였나요? 감독님 그쵸? 아직도 기억나요. 13회차, 14회차로 찍은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좀 타이트하게 찍은 건 제가 볼 때 한 8, 9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동고동락 같이 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찍고 세트장에서 하루 종일 찍고 그래서 진짜 재작년 4월이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가족보다 더 많이 본 저희 스태프들과 배우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시은 씨가 그래서 당연하죠. 저는 항상 감독님 따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 참 당연하죠. 그 정도로 너무 아기자기하고 감독님 너무 소녀 같고 이렇게 지인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잘 따라하죠 제가. 그 정도로 밝고 재밌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리울 정도로. 네,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 원래 좀 감독님들이 좀 약간 현장에서 카리스마 있게 하잖아요. 레디 액션 이런데 감독님은 레디 액션.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정말 하루라도 감독님한테 귀엽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성지혜 감독님 그 귀요미 월드에 다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귀엽다라는 말. 아 귀여워. 귀여우면서 우리한테 되게 귀엽단 말을 되게 자주 해주세요. 귀여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쪽 종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여운 종교 그 대대로 내려온 어떤 감독님 슬하에 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 인터뷰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종합 보도자료라고 해서 기자님들께 드리는 데는 배우님들 이제 서면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인상적인 게 김시훈 배우님께서 현장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딱 그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감독은 어떤 감독이야? 라고 저는 진짜 생각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성지혜라는 감독, 성지혜라는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됐어, 이 감독님은 될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무게감을 갖고 있는 어떤 주제의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숨막히게만은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상업영화나 이런 거에 익숙해졌었던 어떤 학습된 마음으로 남편 후손이 변하면 어떨 걸까? 나중에 뭔가 어떻게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싸우면 어떨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작품에서 가장 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는 정말 우리 은진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우라는 존재로서.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저도 끝까지 계속 고민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괜히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는데요. 감독님에 대한 귀여움에 대한 찬사였다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과 감독님, 관객들 혹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우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들 계속 붙잡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화도 내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공공의 감각을 깨우는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이 최고죠. 하지만 극장에서 한 이야기의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그 공동의 감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말 이렇게 보면 너와 나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들 사이의 영어 제목이 Between the Two of Us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There is your path between the two of us. Along the path, you may encounter your innermost self. 우리들 사이에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내밀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사실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 영화 산업이 많이 힘듭니다. 네, 저희
독립장편. 근데 보셨다시피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영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질문도 많이 던지고 소재 자체가 무거울 수 있는데 막상 보시고 나면 막 그렇게 어렵고 머리 아프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신 만큼 좀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영화가 어떤 특수한 신체를 가진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각자만의 또 마음속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모두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선택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응원을 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꼭 추천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들 사이에 많이 애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편집하고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들 사이로 제목을 바꿀 때는 은진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은진이가 저렇게 다정한 남편도 있고 다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우라는 인물을 만들었을까라고 많이 궁금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씩 다 외로운 것 같아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은진이가 그 관계 사이에서 아마 외로움을 자기만 아는 그 몸에 대한 경험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서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에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어쨌든 영화와 관객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생기고 관객분들이 보시고 나서 생각하는 그 관계가 꼭 외로움이나 고독, 소외 이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영화와 자신 사이의 관계를 조금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잠깐 자리 빼서 포토타임 갖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부터 자리해 주시고요. 네, 가운데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네, 감독님 좌측 보실까요? 좌측 카메라 보시고요. 네, 봐주시고요. 저쪽 뒤쪽 카메라도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메인 카메라. 네, 그리고 우측도 좀 봐주시고요. 네. 감독님 손 이렇게 살짝 흔드는 것도 해볼까요? 네. 너무 올리지 마시고, 네, 그림자지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잠깐, 뭐라고요? 혼자시니까. 혼자도 해보시죠. 네, 우리 둘 사이에. 이게 만나요라는 이렇게 하면 수어로 만나요라고 해서요. 우리 둘 사이에 만나요. 네. 조금 내려서 네. 그림자입니다. 네, 감독님, 네, 퇴청해 주시고요. 오지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네, 팬클럽이 오셨습니다. 네, 배우님, 네, 가운데. 네, 좌측 먼저 보실게요. 예, 좌측 먼저 봐주시고요. 네. 네. 네, 여기 좌측. 네, 여기 좌측, 여기. 이쪽. 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도 좀 봐주시고요. 네. 네. 우측 봐주시고요. 네. 꽃을 하나 빼고 찍어볼까요? 그래도 오피셜 하니까. 네. 살짝.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좌측도 봐주시고요.
뭐 하트나 포즈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운데, 네. 뭐 우측, 네, 우측 카메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죠? 네,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만나요. 네, 우리들 사이에 극장에서 만나요. 있습니다. 만나요. 네. 네, 그럼 잠시 내려주시면고요. 네, 서정원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조금 뒤로 가주시고요. 네, 해주시고요. 예, 좌측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예. 네, 좌측.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전 가운데. 네. 뭐 다른 포즈, 뭐 화이팅. 네. 네, 주먹 조금 내려주시고요. 너무 싸우려고 하는 화이팅 말고 힘내요 화이팅. 네. 네. 우리 둘 사이에 만나요. 네, 우리 둘 사이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김시훈 배우님 모셔가지고 먼저 김시훈 배우님 단독 컷을 먼저 하시고요. 네. 좌측 보시겠습니다. 예. 네, 저희 배우님들이 많이 겸손하셔가지고요. 손을 좀 이렇게 네. 네, 거만하게 약간 레드카펫 포즈 전주에서 했던 거 한번. 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 네. 네, 지금 이쪽 갤러리 좀 귀엽다고 난리인데 네, 기자님들은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귀엽지 않아요? 네, 우리 둘 사이에 하트 먼저 하시고 네, 조금 내려서 우리 둘 사이에 만나요. 네, 우리 둘 사이에 만나요 하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웃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설정원 배우님 모셔서 두 분 커플샷 찍겠습니다. 예. 저는 김시은 배우님들의 극중 남편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 최고입니다, 호선이. 호선이 제일 다정하고 제일 미남이고 목소리도 제일 좋아요. 네. 집에 남편이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좌측 봐주시고요.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여러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손 우리 둘 사이에 해볼까요? 예. 우리 둘 사이에 만나요. 네. 살짝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극중에서는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지우 배우님 모셔서 배우님 세 분만 해가지고 좀 찍어볼게요. 네, 오지우 배우님. 네. 두 분 사이에 오지우 배우님 있는 것 좀 인상적일 것 같아요. 어떤 존재인가. 불륜도 아니고 이건 뭘까 이런 느낌입니다. 네, 좌측 보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굉장히 피크닉 포즈를 어깨 쌓게 하시면 어떡하죠? 예.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 봐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설정원 배우님 잠깐 빠져주시고요. 네. 은진과 지우, 이상한 커플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두 분이 그렇게 현장에서 의지를 하셨다고 서로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네. 근데 되게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포함해서 저 전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여운 감독님 가운데로 같이 모시고
네, 찍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봐주시고요. 왼쪽 이게 눈 딱딱딱 맞아야지 흥행이 돼요. 이게 다 달리 나오면은 안 됩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그림자 지지하기 조금 밑으로 해서 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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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좀 날려주시고요. 네. 예, 아까 우리 했었던 그 어려운 하트, 서정은 배우님 제일 잘했던 하트 있잖아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우리 둘 사이에는 네 적이 있어야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둘 사이에 네 해볼까요? 네, 손 조금 내려가지고 네 하나 둘 셋 우리 둘 사이에 극장에서 만나요. 극장에서 꼭 만나요. 네, 안녕 포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겨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리 둘 사이에 7월 30일 개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